제2부 신규기관 인증평가의 이해 2부에서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이해,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설명에서 정부의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함께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정확히 무엇인지 그 의미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정성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 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을 부여합니다. 1998년 실업자 훈련기관 및 과정평가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1년 재직자 위탁 훈련 시범평가가 시작되었고 2013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역량평가 도입 이후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개원된 2015년부터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사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16년에는 훈련기관 인증평가가 전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고성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우수 훈련기관 육성을 위해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에 대한 설명에서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이라는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다른데요. 전년도 종료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신규기관과 실적 보유기관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운영을 했더라도 2020년도에 종료를 했다면 2019년에 훈련 운영 실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18년에 운영을 개시했더라도 2019년에 종료를 했다면 2019년 훈련 운영 실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이 기존에 운영을 한 이력이 있더라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한 실적이 없다면 2020년도 인증평가에는 반드시 신규기관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매년 평가 신청 개시 전에 실적 보유기관 평가 대상 목록을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신규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신청 그리고 접수, 평가의 단계 등 추진 절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증평가는 총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와 2단계 역량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 감점 20점 미만인 경우 적합 판정을 받아야 2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역량 평가는 현장 평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최종적으로 1년 인증을 부여합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 감점이 되거나 2단계 역량 평가에서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인증류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인증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무엇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관련 법 규정의 준수 여부, 세금 체납 이력 및 신용 수준 등을 토대로 훈련기관의 청렴성과 재정 안전성을 판단하는 평가로 서명평가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기관 건전성 평가는 준법성 평가와 재정 건전성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법성 평가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훈련기관의 청렴 수준을 평가합니다. 재정건전성 평가는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수준을 확인하여 훈련기관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준법성 평가에서는 훈련기관의 부정수급, 허위과정 인정 및 위탁 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내역과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재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점에 대한 자세한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인증평가 계획 공고와 설명의 자료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 평가는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 수준을 확인하여 훈련기관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는 말 그대로 훈련기관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감점하며 체납 중으로 확인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인정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감점하고 있으니 설명의 자료집의 불인정 서류 예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수준은 훈련기관의 재정 운용이나 안정상태가 직업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다소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용등급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2019년 평가까지 각 기관에서 신용수준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방식에서 2020년도 인증평가부터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전문 신용평가기관을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방법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번 평가의 주요 개편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특히 2020년도 인증평가부터는 신용수준 항목에 대한 제출 서류와 평가 기준 및 방법이 2019년도와는 다르게 개편되었으니 반드시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하셔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첫 단계로서 직업훈련기관의 법 준수 여부 등 청렴 수준과 재정적 안정 상태를 평가한다는 점, 지금 함께 학습하고 계시는 모든 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꼭 숙지하셔서 평가에서 감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2단계, 역량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2단계 역량평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신규 기관의 2단계 역량평가는 현장평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평가는 경영 또는 해당 직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훈련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관 및 훈련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시설과 장비 점검,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여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관으로서의 운영 역량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평가 단계입니다. 현장평가 항목에는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로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각 항목별 평가 목적과 평가 내용은 잠시 후 기관에서 작성해야 하는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릴 때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단계 역량평가에서 현장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훈련기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결과 적합을 받은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를 진행하며 현장평가는 배정받은 일정의 일주일 전에 안내가 됩니다. 현장평가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폐쇄된 공간에 평가 장소를 마련하고 평가위원이 자체 평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증빙 자료를 평가장 내에 비치해 놓습니다. 증빙 자료는 인쇄 자료뿐만 아니라 PC 저장 파일, LMS 프로그램 등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료가 인정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이 평가장에 도착을 하면 간단한 상견례 후 현장평가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후 평가 참여자의 소속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소속 확인이 되면 훈련기관은 자체 평가 보고서에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훈련기관 현황 및 운영 계획을 5분가량 발표합니다. 그 후 평가위원회 증빙자료 검토, 훈련시설 및 장비 점검, 기관장, 교강사, 훈련생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평가 시간 중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쉬는 시간 등을 적극 활용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 순서를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검토가 끝나면 평가위원은 현장평가 점수를 평정하는 개별평가 및 종합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때 훈련기간의 평가 참여자들은 평가장 밖에서 대기하며 평가위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응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평가가 완료되면 평가위원이 담당 항목별로 총평을 진행할 것입니다. 훈련기간은 평가위원의 총평을 귀담아 듣고 확인이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모든 총평이 마무리되면 소명 절차를 통해 자료를 추가 제출합니다. 현장평가 종료 이후에는 어떤 사유로도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체크리스트 확인서 내에는 현장평가가 절차대로 모두 수행되었음을 체크하는 칸과 증빙자료 보유 여부를 체크하는 칸이 있습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상호 간에 서명을 하고 난 후에 현장평가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에서는 현장평가일 포함 3일 이내 평가 사실 확인을 위한 인증평가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선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관의 2단계 역량평가는 첫 번째, 현장평가 방식으로 100% 진행되고 반영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장평가는 크게 기관 경영, 훈련 과정 관리, 시설 및 장비, 훈련 전담 인력, 훈련생 관리의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훈련기관의 현장평가일은 1주 전 확정된 날짜로 안내되고 당일의 현장평가에서는 안내드린 진행 절차에 따라 평가가 실시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기관은 현장평가의 결과로 인증평가 등급이 최종 확정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으로 훈련기관의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청 방식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인증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접수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 접수해야 합니다. 계획 공고와 설명의 자료집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서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평가 참여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설명의 자료집과 설명의 발표 영상에 평가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평가 신청은 반드시 안내된 일정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된 기간에 한해 3일간 수정 보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관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평가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란 평가 항목별 문항에 따른 훈련기간의 추진 계획 및 실행 내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서술하는 보고서로서 평가위원이 현장 방문 전 기관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평가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물론 현장 평가를 통해 인터뷰, 시설 장비 점검, 관련 자료 검토 등을 실시하여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평정이 이루어지지만 자체평가 보고서는 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되어야겠죠. 자체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위한 서류입니다. 해당 훈련기관의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시설 지정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 국세 납세 증명서와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수준 평가를 위한 자료는 2020년도부터 필수 제출 서류는 없지만 1차 평가 후 감점 대상으로 안내되는 기간에 한해 2차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직접 발급받은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가 신청의 사전 준비 사항으로
기관의 추진 계획과 운영의 실적에 대하여 기관 자체적인 점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는 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자체평가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지는 이렇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는 집체훈련 실적보유기간, 집체훈련 신규기간, 원격훈련 실적보유기간, 원격훈련 신규기간용 각 평가 유형에 따라 모두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 전에 양식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의 평가 유형에 해당하는 자체평가 보고서가 맞다면 훈련기간명, 훈련기간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일자를 작성합니다. 자체평가 보고서가 거짓 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입니다. 수집하는 목적과 항목, 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예에 체크하고 서명을 합니다. 다음 장에는 훈련기간 정보를 작성합니다. 훈련기간명, 훈련기간 관리번호, 사업자 등록증상 개원일, 고용노동부 훈련 이력이 있는 경우 훈련 시작일을 작성합니다. 현장평가 장소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찾아가는 방법을 간략히 작성하고 약도와 주차 가능 장소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는 훈련시설 면적 확인이 가능한 시설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여러 층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모든 훈련시설의 면적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평면도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 참여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먼저 기관장의 성명, 참여 여부를 작성하고 현장 평가에 참여할 훈련 전담 인력의 성명, 직위, 재직기간, 담당 업무를 작성합니다. 현장 평가 당일에는 명단에 기재된 참여자의 실제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재직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평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명까지 완료되었다면 하단의 평가 참여자 소속 관계 확인 자료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참여자 명단에는 없지만 신규 채용,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참여자를 추가해야 한다면 현장에서 재직 증빙을 추가로 해주시면 됩니다. 평가 당일 기관장이 부재하여 기관장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부재 사유와 상호 간의 서명이 포함된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기관 선정 대표 훈련 과정의 개요서를 작성합니다. 기관 선정 대표 훈련 과정이란 추후 통합심사 등 과정심사에 신청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 중 주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한 개의 훈련 과정을 말합니다. 향후 현장 평가 시 대표 훈련 과정의 직종에 따라 평가위원을 선정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훈련 과정명은 훈련 과정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어와 핵심어로 구성된 명칭으로 작성하고 NCS 훈련 기준을 참고하여 NCS 세분류 8자리 코드를 기입합니다. 주훈련 대상은 실업자 일반, 실업자 국기, 재직자 개인, 사업주 위탁 4가지 중 1개만을 선택하여 체크하고 통합심사 과정인지, 일반고 특화사업 등의 통합심사 외 사업인지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다음은 훈련 목표를 작성합니다. 훈련 목표는 NCS 적용 과정의 경우 NCS 기반 훈련 기준에 부합하는 훈련 목표를 작성하고 비적용 과정의 경우 해당 훈련 과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재합니다. 훈련생의 입장에서 훈련 후 성취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이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합니다. 훈련 과정의 강점은 신청한 훈련 과정이 개설되어야 하는 합당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운영상의 특이점이나 훈련 방법상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경우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NCS 적용 여부 및 법정 직무 교육 과정 여부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훈련 과정의 훈련 일수, 개월수, 총 훈련 시간, 일평균 훈련 시간, 훈련생 정원, 현장 실습 여부를 기재하고 교과 목명, 세부 내용, 교과목별 훈련 시간을 작성합니다. 다음은 기관장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 윤리의식을 갖추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그 이후 기관의 정상 운영을 위해 노력한 내용을 서술합니다.
두 번째로 이전 평가에서 인증류의 등급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그 이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전담 인력 채용 시 평가 부정 행위 이력이나 부정 훈련 이력 등 법과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우 예로 체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작성합니다. 다음부터는 평가 문항별 자체 진단 및 활동 내용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훈련 기간이 인증평가 영역 및 항목에 부합하는 훈련 품질 관리 체계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점적으로 작성하게 될 부분인데요. 먼저 평가 항목과 평가 항목의 목적을 확인하여 해당 평가 항목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이해합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평가 문항과 각 문항마다 어떠한 내용을 평가하는지 확인합니다. 평가 내용을 참고하여 그것과 관련된 기관 운영 내용 및 활동 계획을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평가 항목과 평가 문항에 따른 기관의 운영 내용 및 활동 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기관 경영 항목입니다. 기관 경영은 말 그대로 훈련 기관으로서 기관장이 리더십, 윤리의식,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발전 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주요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 문항 1번은 기관장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기관장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 사업의 이해를 위한 관련 교육을 참여한 내용, 부정훈련 예방 활동을 위해 기울인 노력, 직업능력 개발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2번은 기관장은 기관 운영을 위한 경영 원칙과 미션을 보유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 원칙과 그에 따른 미션의 적정성, 또한 그것을 기관 구성원과 공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작성하고 운영 규정이나 매뉴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3번은 기관의 발전 목표와 실행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기간 내 외부적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 목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실행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작성하고 실행 계획에 따른 실적을 구성원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 사항을 공유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4번은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 또는 훈련은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한 교육이 있다면 그 내용이 향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과의 관련성과 수준의 적절성 등의 내용에 대해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5번은 기관의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정보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 대장을 구성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 정보 보안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훈련 과정 관리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 과정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훈련생 평가 계획에 따라 훈련생 성취도를 평가하고 운영 종료 후 훈련 운영 성과 관리 등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 문항 1번은 다양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훈련 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과정 개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산업체 수요와 훈련생 요구를 조사하여 과정 개발에 반영하였는지 등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2번은 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운영 계획이 적절한지, 훈련 대상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의 운영 방법을 확보하였는지 등 전반적으로 직업훈련 특성을 고려하여 훈련 과정 운영 체계 수립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3번은 훈련생 평가 체계를 갖추어 훈련생 성취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생 성취 수준 평가 계획, 평가에 따른 보충학습 및 심화학습 등의 후속 조치 계획, 훈련생 성취 수준 향상 여부의 지속적 점검 계획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4번은 훈련 과정 운영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과정 운영 결과 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출된 개선 사항을 차기 과정 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훈련 시설 및 장비 등을 용도에 맞게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문항 1번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 시설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운영 규모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과 지식 습득에 적정한 훈련 시설과 편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2번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훈련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운영 규모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과 지식 습득에 적정한 훈련 장비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후 실제 훈련 운영을 대비하여 장비의 추가 확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3번은 훈련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시설 및 장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 대장을 활용하는 내용과 정기적인 관리 여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4번은 자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및 군안 장비를 확보하였는지, 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구성원과 훈련생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업무 분장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훈련 교관사와 행정 인력을 확보하여 전문 역량에 맞게 활용하고 적절한 근로 조건과 직무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훈련 전담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문항 1번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교관사를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운영 규모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교관사를 확보하고 업무 분장 및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2번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운영 규모에 부합하는 전문성 있는 행정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 분장 및 유사시 대체 인력 투입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3번은 훈련 전담 인력의 근로 조건이 적절한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전담 인력 인사관리 계획을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를 규정에 맞게 작성하고 있는지, 4대 보험 가입과 기타 복리후생 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기관 구성원과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문항 4번은 훈련 전담 인력의 업무 역량을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전담 인력 업무 평가 및 직무 역량 개발 지원 계획을 바탕으로 업무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직무 역량 개발 지원 내역과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다음은 훈련생 관리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직업훈련 실시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참여 목적 및 사전 지식 수준,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훈련생의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문항 1번은
훈련생 모집을 위한 훈련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과정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홍보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2번은 훈련생의 훈련 참여 목적과 사전 지식 수준을 확인하여 관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사전 지식 수준 평가 계획에 따라 사전 평가지 등과 같은 초기 상담 도구를 확보하여 훈련생의 사전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실제 훈련생 지원에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평가 문항 3번은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개선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생 고충 및 건의사항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고충 수렴을 하고 있는지, 고충 처리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마지막 평가 문항 4번은 훈련생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생 이력 관리, 취업 및 경력 관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취업자 발굴을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 훈련생의 취업 및 경력 개발 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운영 내역에 대한 내용을 작성 예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자체 평가 보고서에 5개 작성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는 평가 문항과 평가의 내용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어떻게 충실한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체 평가 보고서는 2단계 역량평가, 즉 현장평가 시에 기관의 보유 역량과 운영의 실적, 그리고 더 나아가 기관의 향후 훈련 운영 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기관의 주요 평가 자료로 검토된다는 설명을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학습에 참여하고 계시는 신규 기관 그리고 모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기관의 실제 내용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자체 평가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훈련 기관의 인증 평가가 모두 종료된 후 결과의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인증평가 결과로 확인되는 인증 등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인증 등급이 획득되면 바로 훈련의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증평가 결과, 즉 인증 등급과 각 등급별 유효기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기관 인증평가 결과는 2단계 역량평가 점수에 따라 1년 인증, 인증유예로 구분됩니다. 1년 인증은 인증 획득을 의미하며 인증유예는 인증 탈락을 의미합니다. 인증평가 계획 공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은 다음해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까지입니다. 인증평가에서 인증을 받았더라도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며 과정심사에서 적합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년 인증은 유효기간 내 과정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증평가 결과 확정 시점보다 통합심사 신청 시점이 앞선 경우, 즉 통합심사 신청 기간 개시 전에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인증평가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통합심사 신청을 일단 허용한 후에 인증유예 등급이 확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통합심사 신청 과정을 모두 부적합 판정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어떻게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나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 2단계 역량평가 1차 결과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훈련기관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기간 내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을 통해 이의 신청 항목과 사유를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된 훈련기관의 이의 신청서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이의신청 결과를 확정합니다.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 항목별 공정성 및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훈련 기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확정이 되며 이의신청 인정인 경우에는 재평가 등의 후속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가 실행된 기관의 최종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인증평가 등급이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직업능력개발 신규기관 인증평가 준비를 위한 인증평가 토파보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훈련생에게 꼭 필요한 직업훈련을 운영하시게 될 모든 훈련기관 관계자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내해드린 내용과 관련한 모든 문의사항은 HRDnet 심사평가 시스템에서 인증평가 메뉴의 공지사항 Q&A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 메뉴의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내용을 확인한 후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 인증평가센터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